조직 운영의 기본 기능 중 이게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죠. 이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네 가지의 기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언론, 사법, 종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의 기능이 중요하죠. 이 사법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조희대가 무너뜨린 거예요. 법률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신권, 왕권과 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문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타락해서 혁명이 났고 그 혁명을 통해 사법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신권과 왕권이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독재를 하고 군림하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었죠. 그러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말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 10계명을 만들었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와 자유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도록 했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의 시대에 와서도 그 기능은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공동체 내의 다툼과 분란을 화해와 평화와 자유로 그것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기능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위대한 역할이었죠. 오늘날 사법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근대화되면서 이제 사법 시스템을 왕권이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서로 공정하게 심판함으로써 사법이 공동체 내에서의 화해, versöhnung. 누구와 화해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신과 화해하는 거죠. 인간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신과 화해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 versöhnung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근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몽된 입장에서 보면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있을 때 화해하도록 만들어주고, 개인과 조직이 다툼이 있을 때 화해하도록 만들어주고, 조직과 조직 간의 다툼을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사법 기능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과 국민 사이에 진영으로 나누어서 갈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놈이. 그래서 우리 사법체계와 법원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태가 된 겁니다.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조희대가 개입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그 법원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란 말입니다. 사법개혁을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 모델은 독일 모델이에요. 왜냐? 계속 얘기해봤지만 4, 5천만 명의 인구를 그 이상을 가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1,000만 이하예요. 뭐 500만서부터 1,000만 이하의 국가들이 대개 사법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8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사법 신뢰도가 탑 10에 들어간다는, 전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에 맞도록 우리식 모델, K사법 체계,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왜 그러면 얘네들이 이재명을 저렇게 혐오할까? 그것은 자기들은 엘리트인데 이재명은 자기 말로는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빈곤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싫은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싫은 거야. 노무현 때 권양숙 여사가 강남에 그 고위직 하고 있던 그 부인들을 청와대를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려는데 그 고위직 부인들이 다 싫다. 대학도 안 나온 애하고 내가 같이 가서 밥 먹으랴. 이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정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관 이놈들 진짜 빌어먹을 놈들이야.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력하게 지금. 국민이 어쨌든 상관없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가만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재판 소원이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 민주당이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4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만을 다루는 전문 헌법기관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한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헌법소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헌법소원에 되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독일은 대법원까지 다 달아서 판결이 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재판소원이라고. 재판의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진욱 의원이 아마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모양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4심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3심제는 계속 3심제로 유지하고 이것은 별도 헌법재판인 거예요. 별도의 재판인 겁니다. 4심제가 아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그걸 4심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권위가 일반 법원, 대법원이든 뭐든 연방법원이든 뭐든 그거를 압도합니다. 거기 나오는 판결이 이렇게 아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알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누구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확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희대